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금요일 오후 3시 5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금요일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도지 캔들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매수하려는 힘과 매도하려는 힘의 균형이 동일한 상태에 있다. 바꿔 말해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월요일장 시초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개파락이 아니라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오늘 외인들의 이 프로그램을 통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결과는 이런 거야. 최근에 매도세가 축소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외인들의 이 매수세가 한 번씩 확인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월요일장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전에 IR에 대한 이 개최 공시에 대한 일정이 있었고요. 보시면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 국내 기관 투자가 아니라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IR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를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24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미국, 그리고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유럽에서 IR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IR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외인들의 신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이탈시키면서 단기적인 이 상승을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들의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고 했을 때 빠르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결과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외인들의 물량이 좀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탈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급락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특정 구간에서만큼은 지켜내는 움직임이 있었고 오히려 이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근데 이 박스권 안에서 외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하면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면서 이들도 이 안에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봉으로 체크해 봤을 때 이 움직임이 변동성이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봉으로 보시면은 엄청난 위아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변동성만 하더라도 46만원대부터 53만원대까지 10% 이상의 이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라는 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 변동성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대응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 차례만 이렇게 반복을 해도 결론은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감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과 함께 오히려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야. 최근에 지금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54만 주가량의 물량을 담았다가 84,000주, 9,000주가량의 물량을 던졌지만 또다시 12만 주를 또 매수를 했고 오늘 34만 주가량의 물량을 던졌지만 그 이상의 월요일장에 34만 주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인들은 결국은 상방을 바라보고 지금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은 물론 현물에서는 물량을 던지고 있었지만 9천억 이상의 물량을 던지고 있었지만 이 물량 선물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보시면 9,700억에 대한 이 물량에 대해서 롱 포지션, 상승을 바라보고 베팅하는 이 포지션에다가 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에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다가 6조 이상의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 얼마 남아 있습니까? 3,400억 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6조에 가까운 이 물량에 대해서 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은 최소한 이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까지는 우상향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지수 상승을 바라보고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옵션 만기일이 진행이 됐고 나서 콜옵션에 대한 물량이 좀 이탈을 했고 풋옵션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3월달까지 목표가는 높여가되 이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는 상승과 조정, 또다시 상승 이런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차례 눌림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서 우리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상승을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재료가 끝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셨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끝난 게 절대 아니다.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 전략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그리고 현대차와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이 핵심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연 3만 대가량의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생산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분기마다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와 테슬라 분기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일정들이 순차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고 남아있는 이 재료 모멘텀 안에서 이들은 왜 그러면 지금 당장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냐. 그동안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다는 가정 안에서 따라붙었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고 이 물량을 한 차례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 구간에서 마찬가지였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죽이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따라붙었고 이 붙은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급등하는 움직임 또다시 조정 구간 안에서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그리고 엄청난 이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폭이 큰 만큼 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IR에 대한 일정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다가 이 구간 안에서의 타점들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당장 월요일장에 이 시초가의 외인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혼자 계시다가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번호로 현대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전부 다 얼마 원 비중까지 쳐가지고 문자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매일같이 이런 외인들의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눌림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들의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1조 3천억에 달하는 이 자금에 대해서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인 주가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했지만 1.3조 원까지 급증을 했지만 주가가 급락했습니까? 계속해서 지켜내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하락이 제한되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한번 빠르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쇼스키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는 전부 다 문자로 이런 분들 공유를 드릴 거고요. 제가 장마감 이후에 이런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유받고 나서 대응을 해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월요일장 시초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제가 주말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라이브 방송까지 좀 장 초반에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 이 링크도 공유를 드릴 거고요. 현대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는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이 안에서 이 목표가 설정도 중요하겠지만은 단기적인 변동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동선에서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도
물론 이들과 함께 대량의 이 자금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저점과 고점에 대한 이 시점에서 이들과 함께 이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삼전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대차는 이렇게 상승이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 현대차 팔고 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 안에서만 대응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 제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만들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 추가적인 내용 하고 나서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뵙도록 하죠.